그러면 혹시 네. ARC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ARC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컴퓨터공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개발자로서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손원이라고 합니다. 졸업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발팀 프로젝트만 진행하다 보니 별도의 입사 지원 경험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실제 기업에 서류를 작성해보고 모의 면접까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떨리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 면접 볼 기업은 제가 꼭 합격하고 싶은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트소프트 AI 서비스 부문 앱 개발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문은 라운지와 포에버와 같은 인공지능을 결합한 앱을 만들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라운지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안경을 가상 피팅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맞는 안경을 추천해주는 앱이며 포에버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반려견 사진을 추출하고 분류하여 볼 수 있는 앨범 앱입니다. 오늘 면접은 코딩 테스트와 커뮤니케이션 능력, 플랫폼에 대한 이해, 개발 기초 지식에 중점을 두고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컴퓨터공학부를 졸업한 손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학부 시절 때부터 iOS 개발 프로젝트를 약 2건 정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스트소프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실용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싶은 생각에 이번 모의 면접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곧 사전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최대한 성실하게 끈기 있게 끝까지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테스트가 다 끝났는데요. 평소에 제가 풀던 문제랑 좀 다른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이제 코딩을 해보다 보니 답이 잘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성할 점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더 다양한 카테고리에 있는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모의 면접 때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면접자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트소프트 앱 개발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고요. 네. 코딜리티 시험 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 테스트 질문을 할 건데 네. 그 책상 위에 문제가 네. 있어요. 네. 문제에 대해서 좀 리마인드 해보시고 네. 또 어떻게 풀었는지 어떤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워서 못 풀었다거나 뭐 네. 그런 거 있으면 그냥 솔직하게 어려워서 못 풀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1번 문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벡터 형태로 주어진 이제 숫자들을 하나씩 조회를 해서 빈도수가 많은 숫자에 대해서 빈도수와 그 숫자 값이 일치하는 것을 찾아서 결과를 출력하는 문제였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수를 이렇게 쌍으로 묶은 다음에 제가 묶었던 기준은 이제 주어진 배열에서 해당 숫자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인덱스 값의 번호와 그리고 해당 숫자 값 그리고 해당 숫자가 얼마나 많은 빈도로 등장을 했는지에 대한 빈도 값을 정렬을 해서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저장을 한 다음에 정렬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가장 빈도수가 많은 숫자에 대한 값을 결과 값으로 반환을 했었습니다. 네. 혹시 그 본인이 푸셨을 때 네.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푸신 거예요? 사실
저도 문제 마지막에 이제 그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다는 아, 네. 설명을 봤었는데 당시에는 크게 시간 복잡도 측면에서 고려를 못한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좀 시간에 맞춰서 빨리 풀다 보니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별로 고려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푸셨을 때 네.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나왔을 것이라 예상하세요?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정렬을 할 때 네네.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가 로그 n 정도로 소요된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 로그 n이요? 이외에 전체적으로 이제 순회하는 알고리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n 로그 n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시간 복잡도를 초과를 했어요. 아, 네. n 제곱이 나왔거든요. 혹시 어떤 부분에서 n 제곱이 나왔을 거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그러면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이번 문제는 어떤 문제였고 어떻게 푸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주어진 숫자들 중에서 2개 이상의 수를 더했을 때 같은 합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를 출력을 해야 되는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합이 높은 수요? 어, 그러면은 네. 원래 이제 어떻게 풀려고 했다라는 네. 건 있을까요? 네, 잠시만. 네. 생각- 네, 알겠습니다. 네. A few moments later. 네, 여기까지만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번, 4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 컴파일 에러 같은 거 잡느라 이제 좀 시간을 많이 소모하셔서 네, 맞습니다. 문제를 볼 시간이 좀 부족했겠네요. 네, 제가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던 거 2번까지 풀려고 했었고 아, 3, 그렇군요. 4번은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네. 어떤 문제이지만 대충 확인하고 마무리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딩 테스트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이력서나 기초 지식 혹은 플랫폼 관련된 지식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산실 소속 앱센터에서 카페테리아라는 앱을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서버와의 통신을 했다고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인증 체계로 네. JWT를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iOS 개발자와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와 서버 이렇게 분업을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서버 개발자분께서 이제 JWT 토큰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클라이언트 쪽에서 구현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좀 찾아보니 JWT 토큰 같은 경우에는 처음 로그인 요청을 보냈을 때 그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그 쿠키 값을 받아가지고 클라이언트 단에서 저장을 한 다음에 이후 이 토큰을 이용해서 자동 로그인이나 실제 로그인 요청 후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받아오도록 제가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쿠키 같은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스위프트 단에서 지원하는 그 쿠키 저장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로그인 시 저장을 받도록 했고, 그리고 이후에는 그 저장이 되어 있던 쿠키를 불러와서 로그인을 처리하도록 설계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버와의 통신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통신을 하신 건가요? 네, 서버와 통신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예전에 있던 버전을 새로 리워크하는 버전이었기 때문에 예전에서 사용하던 선배로부터 받았던 코드에서 코드 분석을 해보니 알람 파이어라는 서버 통신 모듈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구글에서 찾아보니 가장 자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라서 제가 정보를 얻기도 편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알라모파이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 라이브러리인가요?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위프트 자체에서도 이제 서버 통신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지만 알라모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리퀘스트를 보낼 때나 응답을 받을 때보다 개발자 입장에서 좀 편리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사용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시는지는 네. 아실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깃허브에 올라와 있는 걸 봤거든요. 네. 근데 카르타고랑 코코아 팟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 코코아팟 같은 이제 의존성 관리 도구를 이용하면은 해당 라이브러리의 버전이 갱신되었거나 아니면 수정된 사항이 발생해도 제가 터미널에서 명령만 입력하면은 쉽게 업데이트 최신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함을 개발자 입장에서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형상 관리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셨는지 이러한 형상 관리 툴을 써야 하는 네.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알람오파이어 써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외에 다른 오픈 소스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본 케이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데이터 오브젝트 혹시 클래스로 정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혹시 구조체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클래스랑 구조체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해당 구조체나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했을 때 해당 인스턴스가 중복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시어너처럼 이렇게 포인터 주소값을 이용해서 하나의 메모리에 할당되어 있는 객체의 여러 인스턴스가 접근을 하는 방식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메모리에 중복 선언되더라도 여러 개 존재해서 각각 1대1로 매핑이 되어 있는가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레퍼런스 타입인데 네. 스트럭트는 아, 뭐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클래스는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제 참조를 하는 실제 메모리 주소에 할당되어 있는 데이터를 참조를 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이제 다양한 곳에서 같은 자료를 접근해야 하는 경우에는 클래스를 사용할 때 좀 더 성능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요. 코딩 테스트는 좀 많이 아쉬웠던 네,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아이디가 없으면 좀 힘들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좀 더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네. 좀 많이 풀어보시면 금방 네. 늘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JWT 토큰 관련해서 네.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쿠키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네. 사실 저는 잘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사실 개발자가 혼자 개발하는 네. 일보다는 협업할 일이 되게 많을 텐데 네. 이제 개발 용어 같은 거를 좀 잘 정리를 해서 네. 말씀을 하시면 좀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람오파이어에 대해서 네. 말씀 주셨었는데 사실 알람오파이어가 이제 통신이라고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통신이라고 아.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get, post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알람오파이어는 거기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네. 로그인을 처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로그인을 하고 나오는 다른 페이지들에서 API 통신을 할 때 네. 토큰들을 이제 넘겨서 인증 절차를 안 하는 것처럼 네. 받아들였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죠. 근데 실제로 학생 코드를 입력하는 것 빼고는 웬만한 거는 없이 네. 같은 서버 이제 목적지 URL 같은 경우는 다 노출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토큰 없이 그렇게 막 보낸다면 위험한 API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서버 개발자랑 네.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GitHub 레퍼지토리에 있는 커밋들을 봤어요. 네. 근데 좀 너무 덩어리로 이제 커밋들이 네.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형상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은 네. 이제 작은 단위대로 이렇게 쪼개고 브랜치로 이제 잘 분리가 되어 있어야만 이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조금 네. 이제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다른 이제 지원자들도 보면은 네. 형상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제 기플로 네.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좀 협업하시면서 네. 좀 늘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라이선스 체크하신 거는 되게 네. 좋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라이선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솔직히 회사를 다니지도 않는데 네. 상용화 할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라이브러리 그냥 가져다 쓰기만 하면 끝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오브젝트라고 했던 그 네. 클래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안 해봤더니 네. 그냥 데이터를 담고 있는 오브젝트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 이제 스위프트라는 언어에서는 네. 스트럭트로 구조체로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거든요. 구조체는 밸류 타입이고 네. 이제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구조체와 클래스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인지를 하시고 네. 어쩔 때는 이제 구조체가 더 좋을 것 같다. 이제 어쩔 때는 클래스가 더 좋을 것 같다에 네. 대해서 좀 더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까 이제 밸류 타입, 레퍼런스 타입에 대해서 네. 좀 많이 떨리셔서 설명을 네. 제대로 못 해주신 것일 네. 수도 있겠지만 설명을 좀 잘못 해주신 것 같았어요. 아, 예. 네. 하나의 메모리에서 여러 개가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그거는 이제 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었던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더 공부를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차이를 좀 모르면은 의도치 않은 버그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제 아키텍처 아, 관련된 네.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혼자 만들고 앱이 작으면은 네. MVC로도 충분하긴 해요. 그리고 사람의 스타일이기도 하긴 하지만 네. 근데 나중에 이제 테스트도 작성을 하셔야 되고 네. 뭐 그렇게 가시면은 뭐 MVVM 이런 아, 네. 아키텍처들이 있어요.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키텍처들이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을 학습해 보시고 직접 도입을 해 보시면은 네. 좀 더 언어에 대한 객체 지향이나 뭐 네. 함수형에 대한 뭐 그런 이해들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시게 된다면은 네. 그런 아키텍처들을 도입해서 개발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은 되게 자신한테 엄청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제가 아무래도 지금까지 면접을 볼 기회 자체가 없다 보니까 답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문장이 좀 매끄럽지 못했고 아무래도 제가 알고 있던 내용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실수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습니다. 네, 이번 면접을 진행하면서 저는 단순히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때 해당 기능을 구현하는 데에만 목적을 둔 나머지 아키텍처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버전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면접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실제 기업에서 어떠한 것을 원하고 요구하는지 모의 면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